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이거 진짜 중요해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네네. 이 엄청난 개혁 법안이거든요. 검찰 개혁 법안 제가 아까 짧게 설명을 했는데 약간 좀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아 그렇습니까? 네. 저거 저희가 그러니까. 만든 거예요. 네. 잘 만드셨네요.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잘 만들었어요. 네. 사실은 이 원조가 누구냐면 최강욱 의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너무 잘하시죠. 하여튼 지금 이 나라가 이재명 집권에 이르기까지 네. 아주 이 격동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예. 그렇죠. 그 원인을 쫙 들어가 보면 네. 원흉이 정치검찰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정치검찰이 이를테면 검사의 나라, 검사 제국을 만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무너질 것 같으니까 폭발한 게 지금 네. 계엄 비상계엄이었고 예. 그걸 이제 국민들이 진압해서 네. 지금 이제 정권 교체가 됐는데 예. 그렇게 무한대로 자기 힘을 키워갈 수 있었던 근거가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맞아. 함께 갖고 함께 있어요. 갖고 있는 것.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이 둘을 떼내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청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법안이 지금 네 개예요. 하나는 검찰청 폐지법입니다. 검찰청 그거는 없앱니다. 아주 간단해요. 법조문 하나예요, 그냥. 검찰청 법을 폐지한다. 야, 그 잘난 척하던 야 검찰 나으리 그 한 줄이면 끝날 건데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기능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기능을 둘로 나눠서 하나는 수사 담당하도록 하는 거죠. 수사 전담. 여기서는 그동안 알려진 것처럼 부경공선 방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대 범죄, 부패, 경제사범, 공무원 범죄, 그다음에 선거 범죄, 그다음에 이제 그 방위산업, 그다음에 중대 재해에 관한 거. 그런데 거기에다가 두 가지를 더 넣었어요. 내란 외환죄. 이번에 이제 이번에 이 내란 저지른 이들을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마약 범죄. 그렇게 해서 수사의 전문성을 높인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 범죄 안에서는 중수청에서 수사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전에 원래 작년 7월에 저희들이 이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려고 했을 때는 중수처로 해서 국무총리 산하에 두려고 했다가 그거를 행안부의 경찰하고 같이 행안부 산하의 청으로 이제 두는 걸로 했고요. 행안부 산하의 청으로. 네. 저쪽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 했던 말이 뭐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은 거꾸로라는 걸 확인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가지고 이걸로 계속 정치질을 하다가 망가뜨려 놓은 수사 권한을 딱 떼서 전문성을 더 강화하는 중대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이 영역이 하나 있고 전문성 강화입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 오히려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거야. 전문성 강화. 이게 이제 수사력이 떨어져서 자꾸 이제 국민들에게 피해 간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모 씨가 특히 이번에 앞장서 거짓말을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조용해요. 왜 그래요? 한 번도 조용한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만 조용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시대가 바뀌었고 세상이 바뀌어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에는 이걸 항의해가지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심지어 대통령까지 먹었는데 이제 안 되는 거죠. 본인들도 아는구나. 이 발버둥 쳐서 될 일 아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데요. 내가 수사관으로 공소청으로 가는 게 좋으냐? 중수청으로 가는 게 좋으냐? 그거 지금 열심히 얘기하고 있대요. 나는 그러면 요거 좀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다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그게 이제 수사는 그렇게 가는 거고. 아니 잠깐 방금 말씀하신 게 좀 궁금해서 여기 지금 저 수사권 얘기하다가 이제 끊겼는데 그러면은 검찰청이 없어집니다. 그럼 현재 검사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그 검사들은 기소를 하는 공소청에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수사를 하는 중수청으로 가는 거예요? 와, 체육답지 않네. 죄송해요. 공소청에서 이제 기소만 해라. 검사들은. 그래서 검사라고 하더라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으로 가면 검사라는 직명이 사라져요. 여기는 수사관만 있어요. 수사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내부에서 검사들이 이제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 저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 그중에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어느 쪽이 더 힘이 세지? 그러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저 기소를 담당하는 저 공소청 저기에 이제 검사들이 그야말로 지금까지 했던 원래 검사의 역할. 예. 검사가 영어로 프라시큐터잖아요. 프라시큐트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 그게 공소거든. 프라시큐트. 검사가 영어로 수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소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원래 우리나라 법에도 그래요? 그렇게 출발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 잠깐 하도 당시에 이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일본의 순사들이 너무 힘이 셌어. 그래서 수사권 일부를 떼다가 검찰한테 붙여놓은 거예요. 그거를 80년 만에 지금 되돌린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고정관념이 생겼네. 검사는 수사하는 사람으로 당연히 수사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거지. 그래서 내가 그거 또 얼마 전에 아는 건데 검사 출신들 있지, 검사들 뭐 이렇게 생긴 분들 있잖아. 이런 분들도 사법연수원에서 또는 무슨 뭐 연수할 때 수사에 대해서는 안 배운다는 거야. 맞죠? 수사 법률을 배우죠. 그러니까 법률을 배우는 거잖아. 수사 기법은 전혀 배우는 게 없죠. 그 수사관들이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검찰에 가가지고 선배들한테 배우는 거야. 속였어. 우리가 김용남한테 속은 거야. 내가? 오랫동안 속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상하게 기형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본래대로 원상 복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라는 직책명을 유지하고 싶으면 공소청으로 가라. 그렇지. 너희 그게 원래 검사니까. 수사를 하고 싶으면 수사청으로 가서 너는 수사관이 되는 거다. 그게 이제 그 차이점이 또 뭐가 있냐면 옛날에는 검찰 수사관과 검사가 딱 나눠져 있어가지고 검찰 수사관은 아무리 올라가봤자 검찰청의 검사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장은 항상 검사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수사청으로 가면 이 사람들이 1급까지 쫙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검사하고 똑같이 수사 잘하는 사람이 올라간다. 야, 그것도 그 전문성을 또 뒷받침해주는 제도가 되겠네. 실력 발휘. 올라간다. 우리가 완전히 속았던 거야. 이 김용남 검사님 같은 분들한테. 왜 이렇게 오랫동안 그거 봐, 지금도 봐봐. 원래대로 복구한다니까 얼굴에 그림자가 좀 뭐라고. 아주 검사분이 아주 덜 빠졌어. 덜 빠졌다고. 그러면 지금 검찰 수사관들은 상당히 기대를 좋아하시겠네요. 그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검찰 수사관들은 사실은 공소청에 남아 있으면 할 일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공소청에서는 완전히 수사관 다 빼야죠. 그러니까 그건 다 빠져야지. 아니지 거기도 일부는 있어야지. 아니 수사관은 안 두는 게 맞아요. 행정직원만 있으면 되니까. 행정직원만 돼. 행정직은 있을 수 그렇죠. 있지만 수사직률은 다 일로 빼는 거죠. 수사관은 공소청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그렇지. 그러니까 검찰 수사관은 나중에 이제 가면은 저 국가수사본부로 가는 것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계시네. 그거 괜찮네. 그리고 이 안에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그동안 검사라는 이름으로 정부 기관 곳곳에 파견이 있었어요. 맞아. 이거 완전 금지. 이번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완전 당연히 이 법에 들어가 있죠. 미친다. 와, 그 누구예요? 그 대표 발의자. 세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그래. 김용민 아니에요? 김용민, 민영배, 장경태. 대표 발의 이제 준비는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 여름까지 다 끝내놨었는데 전부 다 우리 철험의 의원님들이 하신 거고. 근데 그거는 안 만들었어요? 검사 출신이 금감원장 못하는 거 이런 걸 안 만들었어요? 검사 그 파견 김용남 방지법. 아니 그 검사를 그만두지 10년 넘으면 풀어주는 거야. 10년 넘게 지났으면. 너무 좋은데. 이게 정상화되네.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랬어요. 원래 검찰 정상화법이다. 맞아요. 자꾸 검수완박이라고 사기를 쳤는데 그렇습니다. 검수완박이란 말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이런 법안이 통과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시도도 못 해봤어. 자꾸 난리치니까. 말은 계속 했는데 그게 지금 벌써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시작한 것만 해도 4년 반이 됐다니까. 4년 반이 됐다니까요. 너무 진짜 이 대목에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너무 설렌다. 너무 설레. 법률은 정말 너무너무 멋있게 설레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 이제 저거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겠죠. 약간의 미세적인 뭐 튜닝은 있을지 몰라도.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시행령들, 그러니까 하위 법령들을 싹 다 바꿔야 되거든요. 저 바뀐 법에 따라서.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딱 떠올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각 기관별로 이제 기존의 검사들이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네. 그럼 이 친구들이 지네들이 직급이 높다고 주장하잖아. 그죠? 네. 그럼 가가지고 수사청도 먹고 고수청도 먹고 윗자리들은 다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직급 자체가 그거 불가능하게 해놨어요. 네. 그래서 중수청으로 가면 여기는 수사관을 1급부터 7급까지 아예 딱 정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수사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정해놓고 거기에 검사가 아무 상관없이 일정한 정도의 수사 관련한 이 경력만 있으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프리미엄 아예 없다. 네. 와, 잘하시네. 그러니까 리셋인 거야, 리셋. 네. 리셋이야. 미친다 진짜.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수사기관 간에 이제 똑같이 예를 들어서 내가 마약 사범을 잡았는데 이게 보니까 어디 가서 성추행도 했더라. 그러면 경찰들 이거 내 거다. 중수청 수사들 이거 내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또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공수처가 하는 게 맞네, 경찰 하는 게 맞네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지금 만들었다는 거고. 그럼 국가수사위원회 이제 운영 규정을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어떤 경우에 어떻게 조정하고 누가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결국은 그거를 통합 조정해가지고 실무 작업을 해야 되는 데가 민정수석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정수석실에 검사 출신 민정수석과 검사 출신 민정비서관이 이걸 얼마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판을 보면서 검사들이 자꾸 장난질 치려고 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수사권을 조정하는 국가수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요? 구성. 여기 또 뭐 국민의힘 추천목 이런 거 따로 있는 것도 아니죠? 여당 야당 국회목하고 있네 또. 수사관 쪽에서 목하고 해서 구성을 하는데 있죠 당연히. 국민의힘 몫이 또 있네. 국민의힘 몫은 없고 야당 국회목. 에이 또 있네. 결국은. 아니 근데 그래도 국회 몫인데 그거를 못하게 할까요? 아니 뭐 그럴 수는 없겠죠. 혼자서 하는 말이에요. 혼자서. 그럴 수는 없겠죠. 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혼자서. 이제 크게 두 개의 기능이 분화가 됐고 수사 기능과 이 공소하는 기능이 기소하는 기능이 분화가 됐고 그래서 이제 수사 기소 분리가 완전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수사기관이 3개로 늘어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중수청, 경찰청의 수사본부 그리고 중수청, 공수처가 있어서 공수처. 이들 간에 지금 최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할 일이 생기면 이번에 내란 수사를 놓고 어떻게 할 거냐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제 이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가는 그 문제가 또 있어요. 검사들 입장에서 그러면 정치 검사들이 우리는 어디 가서 그러니까 사표 내고 나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어디 끼어 들어가 가지고 또 암약을 하면서 상황을 보고 있다가 또 한번 고개를 쳐들어야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얘들끼리 지금 준비한 게 뭐냐면 어차피 수사 기소로 나눠줘도 우리가 들어가서 있으면서 먹어버리면 나눠놓으나 함께 있으나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사는 행안부, 공소는 법무부 이렇게 찢어놔 버리면 그걸 또 차단하는 효과도 있는 거예요. 둘 다 법무부에 있으면 그래서 내나 똑같이 할 수 있다. 염려하신 그거는 정확하게 11명으로 돼 있는데 국회가 4명, 대통령이 4명, 그리고 국가수사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 이렇게 11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국가수사위원회는.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이 특검 발표됐어요? 발표가 됐죠. 후보 추천이 지금 발표가 됐어. 이거 또 난리 났다. 이 대한민국 이제 난리 났다. 자,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에게 어제 특검 요청을 해야 돼. 추천하라고. 요청을 해야 돼. 근데 지금 막 이제 보도가 났는데 민주당에서도 3명을 추천했고 조국혁신당에서도 3명을 추천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추천됐는지 그 전에 이게 하마평이 좀 있었거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일단 사진을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민동기 기자 형인지 동생인지 추천이 됐던데 그 사진이 다 준비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민주당에서 지금 추천한 인물이 누구냐면요. 조은석. 이 설명해 주셔야 돼요. 누군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다음에 여기 없네. 민주기야 저기 있잖아. 왼쪽 두 번째. 그리고 이윤재.
이윤재 명지대 법대 교수네요. 이렇게 이제 세 분 추천했고요. 잘 모르겠어. 조국 혁신당은 한동수. 맨 오른쪽. 네, 우리도 많이 모셨었죠. 예. 그리고 심재철. 그리고 이명현. 요렇게 이제 세 분을 추천했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저기는 특검에 거론되는 인물이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있잖아요. 네. 자, 내란 특검은 조국혁신당에서 한동수 내란이군요. 여기 자주 나오셨던 한동수. 네. 잠깐만 좀 적을게요. 내란. 민주당에서는 조은석. 예.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에서는 조국혁신당에서는 심재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민중기. 예, 민중기.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은 조국혁신당에서 이명현. 민주당에서 이윤재 이렇게 지금 6분이 추천이 된 거예요. 와, 이게 진짜 결국은 출범하네. 와. 근데 그 진짜. 인물을 저는 한동수 빼고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저는 조은석 최병 특검으로 추천된 두 분 이윤재, 이명현 이 두 분은 모르겠고 나머지 네 분은 뭐 대충 알겠어요. 그중 성형이라든지 뭐 특징이라든지. 일단 조은석 지금 뭐라고 해나 명칭을 후보라고 해야 되나? 특검 후보죠. 아직 지명은 안 됐으니까. 근데 특검이 여기 뭐 조은석 전 감사위원은 사실은 검사 생활을 꽤 오래 했어요. 검사 생활 오래 하고 그 특수부에서 많이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원래는 판사 출신인데 외부 개방지구로 대검 감찰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그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엄청난 있었고, 갈등을 그래서 빚었죠. 갈등이 많았고 참고적으로 여기는 저하고 연수원 동기고 한동수 그 갖다 붙이지 마시고요. 민중기 전 중앙법원장은 제 기억에 아마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서울중앙법원장을 오래 했던 분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2021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 출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도 판사 출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맞습니다. 중앙법원장을 했고 그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오래 근무를 했었고 그 심재철 변호사는 서울 남부검사장을 했었어요. 남부검사장을 했었고 참고적으로 저하고 여기는 법대 동기고. 그걸 왜 얘기하는 거야? 바빠 죽겠는데. 근데 제가 좀 더 잘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이윤재 교수님만 제가 모르겠고요. 뭐 한동수 잘 아시는 심재철은 추미애 장관 시절에 검찰국장. 그래가지고 왜 상가집에 갔는데 윤석열 똘마니들이 덤벼들어가지고 뭐 네가 검사냐 어쩌고 해가지고 그 모욕 주려고 했다는 그 심재철이고요. 그다음에 민중기 변호사님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저 중앙지법원장을 했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유력한 감사원장 후보이기도 했고 그랬어요. 이분은 노동 법 분야의 아주 그 전문가시고 대가예요. 그러니까 약자를 위한 판결 이런 걸로 되게 유명했던 실력 있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조은석 선생은 서울 고검장까지 했고 그리고 최근에 감사원장 직무대행 해가지고 우리 어젠가도 방송했잖아요. 수사 의뢰했는데 그분이군요. 다는 거 그 의뢰한 사람. 그분이구나. 그분 잘했던데 일. 관저이죠. 그리고 이명현 변호사는 누구냐면 이분이 예전에 저기 그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 사건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수사했다가 갖은 박해를 받고 저기 했던 이제 군 검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최혜병 사건은 군 관련 사건이고 저기 하니까 그래서 이명현 변호사가 추천된 거 같아요. 그렇군요. 이윤재 교수는 명지대 지금 교수고요. 그러니까 누구신지 모르겠네.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 민주당에서는 이윤재 명지대 법대 교수를 최상병 특검으로 추천한 이유가 또 나름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거는 밖에서 뭔가 이게 오염되지 않는 분을 찾았던 것 같아요. 드디어 어찌됐든 이게 출범을 하느네.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두 명씩 추천이 됐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출범하는 거죠. 와, 뭉클하다. 워낙 어렵게 돼가지고 진짜 되긴 되는구나. 너무 좋습니다. 검찰 개혁 소식 전해지니까 표정은 계속 어두우신데. 아니. 그 이윤재 교수님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못 찾겠어요. 저도 지금 조금 전에 소식을 듣고 저기서 좀 해봤는데 되게 뭐 유명한 분은 아닌가 보네요. 그러니까 전
성함을 못 들어본 거예요. 특히나 최강욱 의원이 모를 정도면 그러니까 유명하지는 않은 거야. 근데 뭐 유명하지 않다고 안 훌륭한 건 아니니까. 그럼요. 법전원의 교수기 때문에요. 네. 충분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결국 마지막에 지명이 될지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언제 지명하는 겁니까? 되게 지금 전망은 다음 주 초로 보고 있더라고요. 다음 주 초로. 그렇게 지명하면 바로 출범이에요? 아니, 그렇죠. 준비 기간을 20일 거치. 준비 기간 20일 거쳐요. 네. 이게 지금 딱 그 법에 추천된 분 중에서만 고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최혜병 특검에 추천된 사람을 내란 특검으로 임명하는 이건 불가능한. 그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각각 쌍으로 지금 두 분 있잖아요. 그중에 한 명씩을 이제 그렇죠. 고르겠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의원님, 아까 그 검찰 개혁 법안 있잖아요. 네. 그거는 바로 그 본회의에 상정되는 거죠? 아니요. 그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법안 소위. 그러니까 법안 소위도 거치고 법사위도 거치고 하는데 저희 목표는, 그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거냐는 저희 질문입니다. 목표는 어쨌든 석 달 안에 이게 좀 끝났으면 좋겠다. 석 달. 국감 시작하기 전에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예전에 하도 저희가 이런 거 해보면 좀 자꾸 이상한 말이 나와서 걱정은 좀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그 당론으로 하지 않고 개별 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개별적으로 발의를 하고 어찌 보면 이거 좀 갑자기 툭 튀어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이 나름대로 저희 나름대로 요러저런 상황들을 좀 고려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어떻게 해야 어느 시점에 이걸 발의를 해야 좀 재빨리 이게 좀 될 수 있겠냐. 딴지 걸 틈이 없이 할 수 있겠냐. 딴지 걸지도 못하게 하고 국민적으로 동의도 없고 호응도 없고 그 타이밍을 그리고 보시게. 이제 저희 내부의 이 합의가 되게 중요한데 아까 여기 나오셨잖아요. 이분들이 원내대표로 선출되기 전에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원내대표로 나설 분들이 뜻을 보이려고. 근데 어제 보니까 발의하고 나니까 다들 그렇게 하겠다고들 하셔서. 두 분 다. 이거 너무 다행이네요. 그거 여쭤봤었어야 되는데. 이 진행 미숙. 너무 아쉽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근데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뭐 홍보할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가져가 나오고. 이거 다 보셨어요? 이것도 가져가 나오고 이거 가져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리다 못 드렸는데 이 책이 이제 그동안 검찰개혁의 일종의 투쟁기인데 탈당의 정치 그 책을 누가 쓴 겁니까? 제가 쓴 거죠. 의원님이 쓰신 거고. 그때 책이 안 팔려서 출판 기념을 해가지고 별로 안 남았어요. 이게 그 책인가 보네. 그때 뭐 꼼수 탈당.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가 김용민 의원님, 최광욱 의원님, 박구용 교수님하고 저하고 넷이서 토크를 했는데 그 토크를 하다가 우리는 사고가 아닌데 저쪽에 사고를 만들었어요. 뭐 설화를 만들었어. 그래서 그 설화만 떠다니고 이 책은 안 팔렸으니 이번에 매불쇼에서 책 좀 팔아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선거를 오랫동안 치르느라고 작년 봄부터 총선 그다음에 뭐 최고위원 선거 그다음에 올해 대선까지 치르느라고 후원금도 바닥났어요. 그러니까 책 좀 팔아주세요. 너무 못하셨다. 사실 뭔 소리인지 저는 내내만 하고 이게 진짜 못하셨고 이거는 굉장히 그 서사가 있는 얘기야. 뭐냐면 이번에 이제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짓는 법안을 내셨잖아. 그런데 저 책은 뭐 난 제목만 보고 이제 유추하는 건데 당시에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소위 검수완박이라는 법을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 탈당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꼼수 탈당이라고 해서 그때 비판 많이 받았는데 어찌됐든 그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대의가 있었던 거야. 그거를 본인이 희생하면서 꼼수 탈당이라는 욕을 먹어가면서 본인이 이제 탈당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 앞장서신 분이야.
그 검찰 개혁의 첫 단추가 바로 저 책. 그리고 오늘 갖고 온 법안이 마침표. 이 굉장히 아름다운 서사거든. 야, 이 아름다운 서사 저렇게 재미없게. 역시 체육. 아니 책 한번 들어보죠. 저 책 색깔도 의미가 있네. 저거. 저 양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게 양양자 의원이 원래 하기로 하고 배신하는 바람에 맞아. 그 색깔도 당근색이야. 양양자를 상징하는